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 쟁점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이 밖에 특검과 탄핵 카드로 대여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한수,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2주 전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재판이 오후에 있었던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유죄를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유죄가 이제 선고가 됐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또 재판이 있었고, 그때 또 이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을 맞이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많이 이제 고조될 것이다,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두 개의 재판 결과를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고 또 향후 전국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우선 그 말씀부터 듣고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글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뭐 판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좀 예상 외의 중형이 나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거는 그 이정교사는 이정교사는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나오고 나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굳이 그 보자면은 그 1심 판결에 그 중형이 나온 거는 그 김일섭 씨인가 하는 분이 이제 지금 상당히 중형을 받고 있는 게 그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재판과는 뭐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좀 중형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보는 거고, 그 위증교사 부분은 그 지금 정인이란 사람의 여러 가지 약점을 검찰이 좀 그 쥐고 있었던 모양이 돼요. 뇌물 받은 거를 기소도 안 하고. 그 검찰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전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누구 약점을 잡은 걸 봐줄 테니 너 이렇게 좀 하라고. 뭐 그게 좀 저렇게 무죄로 판결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항소심을 뭐 결과를 봐야 되겠죠. 재판 결과를 좀 개인적인 이제 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성태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재판을 보면서 참 세상사, 인생사 뭐 흘러가는 뭐 세상사, 인생사처럼 이렇게 큰 대목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도 또 살아라는 법도 없이 이게 이제 뭐 일승일패의 형식이지만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우리 앞에 계신 저 평소 총장님도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은 이게 뭐 선거법 가지고 이렇게 세게 만든 경우는 좀 흔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상상외로 세게 맞았죠. 그 이제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길은 이걸 무죄밖에 받는 길밖에 없는 건데. 아니 말로 뭐 벌금형이 200, 300을 받아야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피습 것도 박탈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징역 1년형은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항소심에 또 목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공직선거법보다는 저도 역시 위증교사 이거는 행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더 위험하게 느꼈을 거다. 잘못하면 법정 구속까지도 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되려 위증교사 건은 이제 그래도 뭐 1심이지만은 뭐 무혐의로서 이렇게 부담을 털 수 있는 그런 뭐 자기 계기. 그러니까 올 연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이 항소심에 또 목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꿈을 잘 꿔야죠. 잘 꿔야 되는데 이제 살상이 어떡하다가 이 정치가 뭐 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맹줄이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참 암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재판 상황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요.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제 상설특검에 뭐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상설특검 그 추천 방식을 규정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4명을 추천하도록 전체적으로 7명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국회의원 4명을 사실상 야당이 이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이제 무의로 끝날 경우에는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설특검에 대통령이 이를테면 이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문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제가 정치를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됐지만요. 예. 전부 처음 보는 일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제 경험을 가지고 이건 좀 너무했다, 뭐 지나치다, 전부 생소하니. 그리고 대통령이 우선 취임해서 야당 대표를 글쎄 그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예. 만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고 저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니까 예.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라. 예. 이것도 지금 규칙 개정안 같은 거는 사실은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건데 뭐 지금 여권에서 그걸 들어줄 리는 없는 거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야당으로서도 뭐 궁여지책으로 네. 이렇게라도 해서 좀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뭐 이해는 가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환 제기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권한쟁의 말씀하신 것 심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집권당 입장에서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만일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설 특검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별로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거야말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난달 제출한 이 상설특검법 내용 보면은 이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하고 또 뭐 마약 그때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그걸 무마해주는 그런 내용, 뭐 국회에서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사람들 이 상설특검에서 다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상설특검 그 내용에 빠져 있지만은 지금 3차 이제 특검안을 갖다가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돼서 다시 재의결 요구가 넘어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여야 합의에서 원래 어저께 해야 될 걸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오늘이죠. 오늘 28일이니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여야 합의에서 10일로 연기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그런 이 우리 당의 변화가 없으면은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상설 특검 수사 대상에 이걸 추가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은 들고 가죠. 예. 뭐 이런 도이치하고 명태균까지 이제 받겠다는 거죠. 상설 특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만일 뭐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뭐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탄핵 사유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검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정국은 더욱더 저는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렇지 않아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꽉 들어막혀가지고 이 정치가 뭐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협치는 요원하고 그런 가운데 국정 운영의 동력이란 게 살아날 리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에 대한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개정안까지도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잖아요. 이거까지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국은 더없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어려워질 게 있나요? 그동안도 뭐. 우리 정치가 어디 있었나요? 그동안.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라는 건 실종이 돼 있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탄핵
카드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뭐 검사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서 4일 다음 주 뭐 수요일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원장 취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제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걸 이제 봐주기 감사, 부실 감사를 했다는 거고 국회에 와서도 또 위증을 하고 또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그 탄핵 그 사유로 이렇게 들고 있고 취재감사원장은 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고 잦은 사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유인태 총장님 선배님 네. 헌정정 사상 이 감사원장 이 국회에서 탄핵 안 되는 거 이거 봤습니까? 처음이죠. 아니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 지난번에 감사원의 사무총장 예. 이런 유병호 사람 사무총장? 예? 네. 유병호 예. 예. 지금은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 되는데 그런 사무총장 헌정사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라 그래서 지금 이 누구를 그렇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뭐 웬만하면 감사원장까지 이렇게 그 탄핵하는 게 그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인데 그 감사원 전반기에 그 사무총장이란 사람의 그 뭐 횡포라고 그럴까 네. 또 국회 나와서 태도며 뭐 그 휘둘렸잖아요 감사원이. 그리고 뭐 약간의 정권 편을 든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아주 드러나게 이 편파적인 감사원도 지금 이것도 나는 헌정사 초유라고 봐요. 네. 자초한 면이 있다. 자초한 면이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 정국은 흔했죠. 막 그럴 때마다 이제 국정을 원활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또 수용하고 이걸 대화 타협의 절충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고 그게 그 공간이 국회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으니까 어느 때부턴가 정부가 국회에서 그냥 국회의원은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인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그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이 장관들이나 이렇게 뭐 부처의 이런 비관기관 대상자들은 뭐 상당히 그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한 자세와 태도 이런 부분 최소한 그 도의는 지켜야 된다. 하여튼 좀 뭐 공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너무 이거는 뭐 그렇다고 정부 관료나 또 이런 강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이 모양새도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과거하고 다르게 그냥 거의 맞짱 뜨는 모습으로 대응하는 그 모습도 문제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이번 다음 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일 상간에라도 좀 예하간에 그런 서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좀 원내대표 간에는 좀 절충을 해서 우리가 그런 볼상사는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정부를 타이를 끄고 뭐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민주당 또 뭐 질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이걸 완화시켜야 됩니다. 감사원장까지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원장 플러스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뭐 다 지휘 라인, 도이치모터 수사 지휘 라인 이런 게 다 정치가 실종됐으니까 이제 그 막장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결과는 좋은 선례로 안 남죠. 지금 바로 여야가 좀 대화의 물꼬를 좀 터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풀어야 되는 모습이죠.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국회 와서 저렇게 사납게 의원들을 대할수록 수명이 길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뜬 게 그 와서 그 저기 되로 주면 말로다가 갚는 답변이었잖아요. 그거 잘하니까 지지층에서 팬클럽 팬덤도 좀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진영으로 너무 분열이 심한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도 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잘 싸우라는 식으로 국회 가서 거부권을 아니 거부권이 아니라 장관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전 지금 사실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니까 장관들도 나와서 태도가 저런 게 아닌가
그래 보여지고 심지어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저 썼지만은 달라진 원래 그 지금 총리가 저하고 뭐 중고등학교 다 동기거든요. 잘하는 그 세상에 조곤조곤하고 예. 그랬던 친구가 막 와서 역정 내면서 총리가 달라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추켜 세우는 그러니까 난 이 정부 자체가 아니 와서 입법권이 있고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와서 강요들은 어쨌든 의뢰 입장에서 이렇게 예? 그 의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정권 들어서선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래 왔죠. 근데 저런 사람들이 이제 저 지지도 받고 잘한다 소리를 또 아마 대통령이 그 잘한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총리까지도. 네.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지 않고요.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다들 따라하잖아요, 저런 걸. 지금 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다음 주에 지금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미뤄졌지만 12월 10일 열흘 뒤쯤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입니다. 근데 8표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통과가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4표 정도 이제 이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해서 뭐 악화일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 대표가 특검 수용을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고 친한계에서는 기류가 달라졌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참 저는 뭐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뭘 믿고 지금 저런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 가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뭐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되면 또 몰라요. 어?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임시 방편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걸 갖다 법안 처리를 연기할 때는 분명히 국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로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시간적 말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시간적 말미를 벌은 걸 가지고 당내 갈등, 당정 관계 갈등 이런 갈등 요소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져야 되는데 뭐 여야 갈등, 이 여야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리 엄청난 여야 간의 그냥 충돌 갈등밖에 없죠. 당정 간에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대통령과 또 당대표가 또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돼 있죠. 문제는 당 내마저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당원 게시판 사건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뭐 당원 게시판 안에서는 대통령 욕도 하고 당대표 욕할 수도 있는 그런 왁작지껄한 자유 게시판 공간 맞다. 그렇지만 대표인 내 가족들이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송구스럽고 사과한다. 이러고 털고 가면 넘어갈 일을 가지고 또 그걸 또 그렇게 안 한다고 끝까지 밝히라. 그렇게 이 서로 공격이 되다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12월 10일 특검법 처리 정말 저는 참 우려스러운데 극기야 그저께는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특검법 처리에 뭐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거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냥 이건 어떻게 좀 저 해법을 좀 주신다면요? 해법은 뭐 그런 사소한 구체적인 문제보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게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조차도 좀 바뀌기를 바라는데 뭐 근래 모습을 보면 전혀 바뀔 것 같질 않잖아요. 그대로. 그러니 깝깝한 거죠. 집권당도.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저래가지고 무슨 뭐 정권 재창출이고 다음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냐 말이죠. 현재로서는 뭐 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데 변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결국 대통령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조언으로. 그건 세상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변하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